교제 폭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 폭력은 신고만으로 막을 수가 없는데 현재 연인 간 폭행은 형법에 따라 처리가 되는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까지 앗아가는 교제 폭력, 그 실태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젠센터 스토킹 피해자 지원팀 김가인 담당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담당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부산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 이젠센터더라고요.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이젠센터는 전국 최초의 여성폭력 통합대응기관으로 2022년 9월 개소하였습니다. 이제는 영어 젠더 이퀄리티의 이와 G를 따온 곳입니다. 예. 즉, 이젠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해 우리 모두 함께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젠더범죄 예방사업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성 긴급전화 1366과 함께 일실 2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 내 주요 지원 사업을 간략히 알려드리자면 네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의료, 법률,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 젠더범죄 예방실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주거와 임대주거를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30인 미만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문화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66 부산센터에서는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전화상담을 통해 초기 내담자를 상담하고 관련 기관에 연계하는 역할과 함께 피해자 통합지원 솔루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젠센터는 경찰청과 부산시가 협력하여 통합대응 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찰관이 센터 내에 상주하며 고소장 작성과 접수를 돕고 수사 절차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부산에서 옛 연인을 스토킹하거나 살해하는 등의 이런 교제폭력 범죄가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교제폭력 상담 건수 추이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상담 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2023년 대비 24년도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57.9%, 검거는 12.8%, 구속은 21.6%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센터도 2023년 8월에서 9월 교제폭력 상담 건수는 6건에 그쳤으나 24년 8월에서 9월 교제폭력 상담 건수는 179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23년에는 가정폭력 상담이 19건이었다면 교제폭력은 5건에 그쳤으나 24년에는 가족폭력과 교제폭력 상담 건수가 동률로 나타나고 있어 작년 대비 교제폭력 상담 건수가 260% 이상 늘었음을 보여줍니다. 260%라고 하면은 정말 크게 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지원 기관에서 교제폭력의 유형을 좀 정리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다면서요? 네,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분류하는 교제폭력의 유형은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통제로 유형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6가지 유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센터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교제폭력의 유형은 뭔가요? 네, 모든 교제폭력 유형이 심각하지만 특히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심각합니다. 올 1월 20대 여성이 사귀던 남자친구와 말다툼 끝에 모텔에서 추락사한 사건이나 9월 30대 여성이 연인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보면 신체적 폭력은 최악의 경우 살인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또 정서적 폭력은 말을 통한 회유와 협박, 상대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구에 기인합니다. 본인의 우월함을 입증하기 위해 가스라이팅을 하며 반복적인 가스라이팅은 피해자 스스로 판단력에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며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대에 대한 소유욕과 통제 욕구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제폭력의 유형 중 정서적 폭력 피해가
6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뭐 그냥 폭력이 아니라 교제 폭력이라고 하면 좀 친밀한 관계 폭력일 텐데 이런 특징이 또 있다면서요? 네,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첫째는 피해자가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고 벗어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은 대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강도가 높아지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 학대, 감시와 통제, 성적 폭력, 폭력의 정당화, 반복되는 패턴, 피해자를 고립시킨 등으로 가해자의 권력과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가족, 친척, 지인 등 친밀한 사회적 관계망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그 주변인들에게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어 예. 관계를 정리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특히 가해자의 협박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해유로 처벌 불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예. 이런 상황은 안전한 이별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결국에 만들기도 합니다. 예, 사실 친밀한 관계인 만큼 그 상처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예, 이래 갈수록 교제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제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이래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예. 한 가지는 연인 또는 헤어진 관계라는 특성을 가지는 교제폭력을 우리 사회의 통념상 그동안 범죄 행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를 인식하더라도 20, 30대 젊은 층 일부의 범죄를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그동안 교제폭력을 다루는 관련법이 없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는 총 56,079명이지만 이 중 구속된 비율은 2.1%에 불과합니다. 이는 교제폭력의 기준과 처벌, 피해자 보호 등을 정하는 법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네. 교제 폭력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강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 체계가 없기 때문인 거죠? 네네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네네. 교제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마땅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가정폭력특별법, 스토킹처벌법, 형법 등 여러 법들이 혼재되어 쓰이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네. 교제폭력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지 못하면 가정폭력을 다루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스토킹 행위가 입증되지 못하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조치도 받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접근 금지, 분리 조치 등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일반 폭행 사건과 같이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데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교제폭력의 특성상 네. 가해자를 향한 양가성과 해유 협박 등으로 범행이 곧잘 은폐되고 있거나 진심으로 원치 않는 합의에 이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제 폭력 피해 시에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대처 방법은 있을까요? 네, 먼저 교제폭력의 징후와 사례를 알아차려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긴급 상황 시 112, 상담 요청 시 1366을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또한 주변에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며 증거를 모아야 하는데요. 이때 증거 자료로는 병원의 상해 진단서, 예. 폭행당한 날짜와 장소 등의 간단한 내용 기록, 그리고 경찰 신고 날짜와 상담 기록 보관 등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교제 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네, 도움을 원하실 때는 이젠센터, 긴급전화 1366, 네.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해바라기 센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젠 센터에서는 이런 교제 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이젠센터에서는 가해자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예. 피해자의 가족까지도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초기 긴급 상담, 의료, 법률, 개인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안전한 거주지 확보를 위해 긴급주거 6호실, 임대주거 3호실을 운영 중인데요.
긴급주거는 1개월, 임대주거는 최장 6개월까지 거주 가능하며 전체 호실에 112 비상벨을 설치하여서 위급 상황 시 경찰의 출동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과 협력하여 예. 위급한 경우 출퇴근 시 민간 경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교제 폭력을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무엇보다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 교제폭력을 단순히 사랑 싸움이 아닌 엄연한 범죄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범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네, 네. 특히 교제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야 하고 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 끝으로 우리 부산 시민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네, 교제폭력은 학교와 집, 일터 등 일상의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나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제폭력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안전한 일상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젠센터 스토킹 피해자 지원팀 김가인 담당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